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서해안의 남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올 연말에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1박 2일간 귀휴를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황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농단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로부터 3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어제 8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옛 동료들이 자신의 주소를 수소문한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했습니다. 갈짓자 걸음에 휴대전화 메시지도 제대로 못 보내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경찰은 연말을 맞아 내일부터 낮에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2차례나 핵을 언급하더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카드까지 꺼내들 조짐이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협상 마감 시한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 보유국 지위를 기어코 인정받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신형 잠수함 개발을 과시했던 북한. 석 달 뒤 여기에 실을 수 있는 SLBM 북극성 사명을 공개했습니다. 둘을 합쳐 실전 배치하기에 앞서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공개했습니다. 지난 2일 서해안 남포조선소에서 찍힌 위성 사진입니다. 차량과 사람들 외에 시험용 바지선 위에 있던 그물 모양 물체를 걷어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략 잠수함이라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핵 보유 국가가 운영하는 3원 핵전력 정점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미국에게 어필하기 위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은 대미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차례 핵 억제력을 언급했습니다. 그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이 있었다고 공개한 데 이어 7시간 뒤에는 북한군 서열 2위인 곽정천 총참모장이 거대한 힘을 비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방한했습니다.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화를 통해 풀라며 여야에 준 협상 시간 사흘,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야 3당 간 대화는 물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논의도 무산되면서 내일 본회의 자체가 열릴지 말지 안개 속입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4+1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까지만 해도 4+1 협의체의 합의문 작성이 대문 앞까지 와 있다고 했지만 기류가 바뀐 겁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과 관련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앞과 뒤의 얘기가 달라서는 안 된다며 가장 이견이 큰 정의당을 겨냥했습니다.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존중이 없지 않냐 생각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라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4+1 협의체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협상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며 내일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등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지난 4월 합의한 선거법 원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이렇게 4+1 협의체가 흔들리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문 386 카르텔,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고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등 3대 의혹의 핵심은 친문 386 카르텔이라며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몸통까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13 지방선거 전 송천호 후보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 같은 비리를 덮고 좌파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며 반드시 막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법안 상정을 예고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겨냥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국회의장이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를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사리사욕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며 문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비례대표에 투표한 투표수의 80%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와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지난번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뭉치면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 밖에도 수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광복절 특사도 그냥 지나간 만큼 문 대통령이 연말이면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올 연말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애둘러 요청했습니다. 지금 사면 이야기라든가 이런 다 알아서 들으시지 않았을까. 광장에서도 각 진영마다 정치인 특별 사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올해도 연말 특별 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법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이번 연말 특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려면 법무부가 2달 전부터 대상자 선정 작업을 시작해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11월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2차례의 특별 사면만 단행했습니다. 연말 특사가 무산되면서 설 특사 또는 3.1절 특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사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3.1절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는 최경환의 1박 2일. 네. 최재현 의원은 지금 수감 중인데요. 네, 최경환 전 의원은 지난 7월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수감 중이지만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1박 2일간의 특별 귀휴를 허가받았습니다. 네.
채널A가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에 직접 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경환 전 의원 살이 굉장히 빠진 상태였습니다. 또 염색을 못해서 그런지 머리도 하얗게 샜습니다.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빠진 모습인데요. 결혼식에 정치인들도 왔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화환도 보냈고요. 최경환 전 의원과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취재해봤더니 황교안 대표가 축하한다, 건강 잘 챙겨라 이 정도로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청원, 김진태, 박대출 등 친박계 의원 다수도 참석했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최 전 의원은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핵심 실세였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진박 감결사를 자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꼰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바로 서고 우리 대구 경북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의 최고의 힘 있는 사람 최경환 의원도 오셨고, 네, 이렇게 기세에 등등했는데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네요. 최경환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네, 당시 박근혜 전 국회가 추진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했는데 단 한 명, 최경환 당시 의원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최경환 전 의원이 덩그러니 두고 간 명패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1박 2일이니까 딸 결혼을 보자마자 다시 하루 만에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마음 아픈 결혼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얼굴이 보이고요. 넘버 5. 지금 총리 지명설이 돌고 있어요. 네,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차기 총리로 거론되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이 정세균 카드가 급부상했는데요. 그 조수빈 앵커는 국회의장과 총리 중에 누가 더 서열이 높을 것 같으세요? 보통은 총리를 2인자라고 하니까 저는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이번 보도를 보니까 국회의장이 더 높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의전서열로 보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2위인데 국무총리는 5위입니다. 만약에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가 되면 넘버 2에서 넘버 5가 되는 건데요. 정세균 전 의장이 국회의장 시절 진땀을 빼던 모습 보고 오시죠. 논의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참나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 참나.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나도 여러분 얘기 안 들으실랍니까? 아직 청와대가 공식 지명을 안 한 걸 보니까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입법부 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권 분립 정신을 위배한 게 아니냐면서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전 의장과 개인적으로 친한 천정배 대한신당 의원조차 유신 독재 시절이나 있음직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가 되면 본회의에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어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게 될 텐데 그 모습도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이낙연 총리의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정부의 대표격이신 우리 총리께서 국민께 그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상상해보니까 어색할 것 같긴 합니다. 의전 서열이 내려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는데 이거 역시 여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다면서요? 네, 추미애 의원은 2016년 8월부터 2년 동안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는데요. 그 여당 대표는 의전 서열상 7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21위거든요. 무려 14위나 순위가 내려가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역사적인 요구와 또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저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네, 한마디로 상관없다, 괜찮다는 겁니다. 네, 장관하겠다. 네. 자, 정치인들이 의전서를 따질 것 같은데, 총리 장관 자리라는 게 참 좋은 점이 있는가 봅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굴 보이고요. 문과 함께.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와대 출신 중에 이번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70명에 육박합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문 대통령과 찍은 독사진을 홍보물이나 SNS에 올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SNS에 문 대통령과 다정하게 얘기하는 사진을 올렸고요.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아예 SNS 프로필을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유권자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니 나를 찍어주면 그 지역구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다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때나 하는 겁니다. 방금 당내 경선을 말씀하셨는데 막상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근무 경력을 경선 때 쓰는 걸 좀 제한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수도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현역 지역구 의원이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청와대 출신들과 경선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청와대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이죠. 별다른 기여도 없이 청와대에 좀 있었다는 것만 내세워 출마하려는 사람도 많다.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선 앞두고 내부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오후 2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건모 강간 사건 피해자분께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고 김 씨를 처벌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당시 유흥주점에 계속 출근하던 종업원이 아니었고 출근한 지 이틀 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족한테도 말도 못하고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흥주점 동료가 최근 지인들에게 내 주소를 묻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변보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112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유흥주점 안팎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종업원 등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제주 바다 위에 떠있는 쌍끌이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승선원들은 조업 나갔던 다른 배로 옮겼다 불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 분당에서는 온수 배관이 터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실버타운에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건 사고 신선미 기자가 종합합니다. 땅속에서 뜨거운 물이 폭포수처럼 솟구쳐 나옵니다. 휘뿌연 수증기는 인근 도로를 점령했고 수증기에 가려 앞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 8시 15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지하보도 인근에 묻혀있던 온수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증기와 함께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면서 지하보도가 침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파손된 배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하보도 통행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근 실버타운 180세대의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외부 타공사에 의한 파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보수를 해서 연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어선에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출동한 해경이 배를 향해 물을 뿌립니다. 새벽 2시 20분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13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9명은 함께 조업 나갔던 다른 배로 옮겨 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쌍끌이 저인망이라고 해서 이게 두 척이 같이 조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가다가 한쪽에 불이 나니까 그 옆에 배로 이제 옮겨 탄 겁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을 인근 항구로 예인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어제 대형 산부인과에서도 큰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캥거루백에 신생아 2명씩 안고 뛴 간호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신생아실 간호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어제 오전 뿌연 연기에 뒤덮였던 경기 고양시의 산부인과 건물에는 아직도 곳곳에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 3층 이상에서는 소방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1층에서 불이 나면 바로 위층에만 소방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늦게 왔으면 큰일 났겠다 싶어요. 병원 관계자는 화재 안내 방송을 했지만 산모 안정을 위해 음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안내 방송을 들은 의료진은 신생아부터 건물 밖으로 옮겼습니다. 가정의사 선생님들이 다 혼자서 2명, 3명 데리고. 당시 간호사들은 캥거루백이라고 불리는 대피용 조끼를 입고 신생아들을 옮겼습니다. 캥거루백 하나로 신생아 4명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많은 아기들을 대피시킬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 화재 캥거루백이거든요. 아기 한 2명씩 집어넣고 안고. 화재 속에서 신생아가 다치지 않도록 앞쪽 주머니만 이용해 신생아 2명씩을 안고 대피한 겁니다. 의료진의 발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연말에 송년회가 많은데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채널A 이현용 체험 전문 기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체험해봤는데요. 술을 먹고 운전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그야말로 갈짓자 행보입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잘 걷고 있나요? 바로 앞에 놓인 물건도 연신 발로 찹니다.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의 시야를 보여주는 특수 고글을 쓰고 걷는 모습입니다. 만취 상태의 시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물체가 2개로 보여서 전혀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보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면허 취소 시야에 고글을 끼고 완만한 S자 코스에서 운전을 해봤습니다. 거리 감각을 상실하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핸들을 과도하게 돌리다가 장애물을 치고 코스를 벗어났습니다. 안 돼! 이제 운전하기가 겁이 납니다. 만취 상태로 설정된 시뮬레이터에서 운전해봤더니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운행하다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기만 합니다. 조금만 돌려도 이게 핸들이 많이 돌아가고요. 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0만 7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59건꼴, 2,400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밤낮 없이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일상 곳곳에 인공지능 로봇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로봇이 배달에 나섰습니다. 호텔 룸 서비스부터 길거리를 누비며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외국어도 척척 알아듣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샴푸를 가져다 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모니터에 뜹니다. 호텔 직원에게 샴푸를 전달받은 로봇은 미리 학습한 지도를 토대로 배달에 나섭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로비에서 객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40초. 고객들은 객실에서 말로 필요한 물건을 요청하면 됩니다. 수건 좀 가져다 줘. 베스트타월 1개 요청하시겠습니까? Give me some ice. Would you like to request one ice?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등 4가지 언어로 필요한 물건을 요청하면 이 호텔 로봇이 이렇게 호텔 앞까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줍니다.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먼 거리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계가 대신 대체해줌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한 대학 캠퍼스에는 음식 배달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360도 장애물 센서가 있어 높은 방지턱, 사람들이 다니는 혼잡한 길도 문제없이 이동합니다. 아직 시범 운영 기간인데 주문이 간단하고 배달 시간도 짧아 인기입니다. 저 안에서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바로 오니까. 바로 앞까지 오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15분, 20분 걸린 것 같은데 금방 온 것 같아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인공지능 배달 로봇이 부족한 일손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 시각 가장 화제가 되는 뉴스 백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공성구 기자,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못난이 감자가 지금 SNS에서 화제죠? 네, 맞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어제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못난이 감자로 온 식구가 감자 옹심이를 만들어 먹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사진 댓글에 네. 정 부회장 존경한다, 감사하다, 이마트만 이용하겠다 이런 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네. 집에서 감자 옹심이를 해 먹었을 뿐인데 칭찬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뒷배경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백종원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원도 감자 농가를 방문했는데 네. 30톤이 넘는 못난이 감자가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네. 이 알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정용진 부회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감자들 사달라 이렇게 도움을 구했는데요. 그러자 정 부회장은 힘을 써보겠다. 안 팔리면 제가 다 먹죠. 이렇게 네.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 이후에 이마트에서 감자를 모두 구매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이 감자 30톤 이틀 만에 완판 모두 벌써요? 팔렸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어려운 농가를 돕는데 동참한 거죠. 저희 취재진이 오늘 이마트를 찾아가 봤는데 네. 못난이 감자는 모두 떨어졌고 일반 강원도 감자만 팔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찾으셨고요. 방송을 나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입점하시는 고객님들마다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판매 완료라고 네, 네. 저렇게 문구까지 써붙여놨고요. 저도 놓쳤네요. 네. 근데 먹지 않아도 정 부회장이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팔렸네요. 근데 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감자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제값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알이 굵은 일반 감자도 상황이 어려운데 못난이 감자가 잘 팔리니까 이 일반 감자를 열심히 재배했던 농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에도 정용진 부회장의 통큰 판단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감자도 많이 사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김건모 씨의 성폭행 논란에 안도하는 회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산 경남 지역의 소주 회사인 대선주조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소주 광고 모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건모 씨였기 때문입니다. 술은 마실 때보다 네, 마시거나 부산 경남 지역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 광고. 김건모 씨가 평소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소주 사랑을 보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7년부터 남자 연예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이 광고까지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광고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모델을 바꾼 건가요? 네, 광고업계에 따르면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 네. 2년 계약 기간이 끝났던 겁니다. 김건모 씨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도 지금 취소한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주류 업체들은 대부분 이미지가 좋고 이른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모델로 내세우는데요. 김건모 씨와 모델 계약을 연장했다면 네. 이 회사나 상품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부산 시내에 설치된 조선일보 전광판이 해킹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 사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부산 서면의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뉴스나 광고가 나오는 전광판인데 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전광판 중학생에게 해킹당했다 이런 글자가 나온 겁니다. 네. 이후에는 특정 아이돌 그룹의 이름과 함께 사랑한다 이런 문구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해킹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게 일이 커진 게 경찰까지 나섰어요. 네, 일각에서는 해킹이 아니라 단순 관리 실수라는 말도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실수로 노출이 됐고 누군가 그거를 이용해서 접속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 전광판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된 사진이 이렇게 온라인에 공개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수사에 나선 거죠. 노출한 직원은 굉장히 지금 떨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처벌할 수 있나요? 그 직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노출했다고 해서 이 전광판 사용을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정당한 접근권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법조계에서는 소문대로 중학생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민사상 광고 비용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모처럼 온화함이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기온이 2자릿수까지 올라서 마치 3월 같은 날씨였는데요. 내일 출근길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단 큰 일교 차이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져서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온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기온이 차츰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동해안, 일부 경북 내륙에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도, 철원 영하 3도, 대구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4도,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날이 좀 더 추워져서 예년 수준의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불교 경전에 등장하지만 이제는 전설로만 남아있는 새 공명지조.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2개입니다. 시기 질투하며 으르렁대던 어느 날 한 머리가 맛 좋은 과일을 저 혼자 먹는 걸 알고 다른 머리는 화가 치밀었죠. 결국 복수하기 위해서 독 있는 과일을 먹습니다. 결국 새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고 맙니다. 이 슬픈 전설은 2개의 이념으로 갈라져 사생결단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떠오릅니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겠죠. 한쪽 머리가 죽으면 다른 머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를 인정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그런 정치. 좌우 날개가 함께 작동하는 여야. 정쟁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그런 국회였으면 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